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정책론 제10장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저희가 수업으로 따지면 문맥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제4부 교재에서는 제4부 마지막 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첫째 1부에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부를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해왔다라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희가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또 서구 유럽의 또 대표적인 미국과 영국 또 서구 유럽 선진국들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훑어봄으로써 우리가 현재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많은 사회복지 정책들을, 그리고 미래의 우리나라의 발전과 함께 미래에 우리에게 펼쳐질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공급 주체와 그 대상은 누구인지, 또 급여와 전달 체계의 그 시스템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원 조달과 그 배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까지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기,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그리고 평가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여론에서의 희망사항들, 아니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체감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이제 함께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각자 세부적인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사회보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11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 정책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사회보험. 우리나라 사회보험에는 크게 5가지 사회보험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런 5가지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들의 크게 3가지가 이제 사회보험, 그다음에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전까지는 그냥 뭐 사회복지 서비스다라고도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 기본법에 이제 좀 더 확대된 의미에서의 사회 서비스로 사회복지에 관한 제 서비스들도 사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다 포함이 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장이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보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또 사회 서비스, 이렇게 3가지를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마지막 주까지 한번 세세하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나 역사들, 그 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를 함께 공부해 왔다라 그러면 이제 11주차부터는 이제 12주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주차부터 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정책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정책 제도들을 세세하게 함께 보고, 그런 제도들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반영되고 또 실천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사로서 졸업을 하시고 뭐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니면 많은 각종 기관에서, 아니면 또 뭐 사회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면 가장 밀접하게 또 현장에서 접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든 뭐 하시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회에서 그 사회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또 다양한 생애주기별 어떤 그 어려운 그 단계마다
많은 사회 서비스들을 제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상생지원금이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으로 이 어떤 그 지원들을 해주는 정책도 일종의 큰 사회 서비스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사회 변화의 어떤 기로에서 그러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실천되기도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한번 세세하게 둘러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실제 사회에서 또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이용되고 있는지 또 직접 전달 체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서비스로 진행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사회보장이라고 하고요. 실제 제가 이제 다른 교재들보다도 지금 해당 교재가 이제 사회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적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들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본 이념, 운영 원칙과 기본 계획, 또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기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 이런 것들도 좀 첨가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공부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요. 교재에 없는 부분들은 한번 수업 진행 중에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보셔서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의 개념과 사회복지 정책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사회보장 체계와 분류, 그다음에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본 이념, 그다음에 사회보장의 운영 원칙과 기본 계획,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의 순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회보장의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서 왜 사회보장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실제 많이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정책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정책으로 휘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보장 안에 고용보험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구조도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겪고 있는 일상에서 겪고 있는 사회 서비스의 다양한 부분들도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나 보험들이나 공공구조의 같은 이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개의 어떤 서비스들이 모아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너무 좋으실 이해가 훨씬 빠르시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뭐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영어로 소셜 시큐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그 어원들을 좀 찾아보면 SE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without 뭐뭐 없이 뭐뭇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해방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고요. 큐라라고 하는 것은 뭐 근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보장이란 말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뜻들은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 생활 도중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각종 불안들을 없게 평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의 의미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어떤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을 겪게 된다거나 또는 분만, 또 실업, 또 질병, 직업상의 상해, 노력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삶의 평화를 그리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발표된 자료가 좀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근심과 불안을 제거하는 그래서 평화를 안녕을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회보장이란 말은 우리가 지난번 초기에도 저희가 정책론을 처음 공부를 하면서도 보셨던 것처럼 실제 1880년대 독일 사회에서 3대 사회보험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관한 폐질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질병에 관한 의료보험이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보험이 제정이 되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의 안정을, 생활 안정과 질병으로부터 또는 빈곤으로부터 좀 평화로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실제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는 초기의 개념들, 초기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사회보장이란 말이 1935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서 법적인 용어로서 사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이라는 어떤 단어가 활발히 활용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5년에 그 정권을 잡았던 시기는 1차 대전, 1920년, 22년, 23년, 24년 요때까지 1차 대전이 일어났었고요.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공황이 생겼었죠. 그래서 미국도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많은 전쟁의 어떤 폐허 속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 사회에서도 경제 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게 된 거죠. 즉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가에서 많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새로운 그 환경, 인프라나 그 사회 재정들, 기반 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어떤 대규모 투자하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게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뉴딜 정책이 안정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전쟁에서 많은 다치셨던 분들이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상위 군인이라든가 전쟁 미망인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고아라든가 이런 많은 그 사회적 빈곤 계층들을 어떻게 그 사회에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보아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때 바로 이제 사회보장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그러한 어떤 사회적 빈곤 계층들을 케어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에서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이란 말들이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19년 현재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가진 국가들이 약 178개국 이상, 국제사회보장협회의 자료를 통하면 178개국 이상이 이러한 그 사회보장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또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복지국가로서의 어떤 위용을 갖추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회정책의 핵심이 되는 제도들이다라고 인식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요. 실제 이렇게 그러한 그 의식들을 이제 늘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가 얼마나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은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또 공공부족, 또 재반,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빈곤의 예방, 그리고 사회의 통합, 또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의 완화, 그리고 소득 재분배, 즉 수직적인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의 재분배 과정, 그 다음에 수평적인 소득 재분배, 그 다음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 적립 방식이냐 부가 방식이냐에 따라서 계층 방식, 계층별로 어떤 소득 재분배, 다양한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사회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자들, 그동안에 지켜왔던 기관들이나 연구자들의 어떤 사회보장의 개념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42년에 영국의 베버리지가 만들어낸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의 보장이 바로 사회보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세세하게 보시면요. 이러한 실업, 노령, 은퇴 이런 과정들이 다 사람들이 생애 주기별로 살아오면서 변곡점을 인생의 변환이나 성장을 하면서 자라면서 변곡점을, 전환점을 느끼는 시기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되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평화를, 그 다음에 안정을,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사회보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을 확보해주자, 보장해주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의 개념이었다라고 베버리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회보험을 강조하였고요. 또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완전고용, 포괄적 서비스, 가족 또는 아동수당의 필요성, 지난번 시험에 제가 냈었는데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 연관성을 이제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관은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사회보장의 개념을 좀 보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로 인해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거나 또 소득이 영원히 중단되거나 또는 지출이 크게 증가해서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그 경제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내가 받아들이는 소득은 일정한데 삶을 유지하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재반 비용들이, 사회적 비용들이나 어떤 재보험료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득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자연히 어쩔 수 없이 빈곤의 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의 생활을 풍족했던, 행복했던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라고, 사회보장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보장법, 저희 나라 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저희 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을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여기 써있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셜 리스크가 된, 즉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이 있는데요. 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뭐냐? 사회보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가 맨 처음 사회복지에 관한 또 마지막 장에서 실제 사회복지 정책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사회보장을 먼저 공부를 하고 사회보장의 다양한 틀, 세 가지 주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재반, 사회서비스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도 좀 나름 확립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설명되는 개념들이 이렇게 먼저 사회보장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고 가신다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사회보장의 개념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의미를 좀 보면 개인적 잘못이나 결함 또는 사회적인 어떤 급격한 변동이나 특히나 요즘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또 몇 년 전에는 중동 그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잘못,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떤 바이러스나 아니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재난, 지진이라든가 홍수해일이라든가 특히 일본에서의 그 파도로 인해서 발전소가 오염되고 그 오염수가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 많은 위험도를 초래하는 위험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처럼 개인적 잘못이나 결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나 구조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불안, 즉 이런 것들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 그런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사회보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장에서 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사회보장의 문제가 되는 불안 혹은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그 내용과 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또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작은 변화들이 국가 아니면 지역사회 아니면 개인이 가정에서 그런 위험들을 스스로 감내해내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었던 경우들이 더 많았었는데요. 현재 지금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세계적인 공급망이 어떤 그 변동되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그 이해득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어느 개인이 또는 어떤 지역사회가 아니면 어떤 한 개의 국가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에는 그 힘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양한 선진국들이 모여서 이산화탄소도 좀 줄이자, 그다음에 일산화탄소도 좀 줄이자, 그다음에 해양 오염을 줄이자, 아니면 그다음에 산림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다음에 차량을 유지를 할 때 어떻게 하자라는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전 지구적으로 함께 활동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특히나 그 부분이 이제 환경에 관한 부분들. 자,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분들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폭을 좀 좁혀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국가들의 어떤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어떤 위험들은 사회 변동에 따라서 또 사회의 어떤 흐름에 따른 내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의 요인이었든 간에 이런 다양한 변화 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변화 요인에 맞춰서 사회보장 제도도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 이 193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 제정하고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했을 때와 그때 펼쳐졌던 많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와 지금 현대의 미국 사회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들은 초기와는 굉장히 모양도 다르고 서비스의 질도 또 서비스의 양도 또 서비스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의 흐름들이나 어떤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도 함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 아까 말씀드린 1880년대에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기 위한 3대 보험 제도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시대, 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의 시대, 또 영국에서는 비버리지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에 사회보장 제도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 세계로 전파되고 확산되어 가는 계기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실제로는 이제 다양한 수렴 이론 저희가 함께 공부하셨던 것처럼 국제기구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개 국가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유가 파동이 났다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 공황 상태가 생겨서 우리 국가에서는 막 열심히 일해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 하루에 뭐 16시간씩, 17시간씩 일을 해가면서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산했던 많은 물품들이 외국으로 수출돼서 그것이 또 다른 재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재투자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근본 재원으로 사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대공황 때문에 생산은 했습니다만 그걸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연합국가들이 연합기관들이 생겨났지. 대표적인 UN이라든가, 뭐, 사회보장협의회라든가, 또 ILO, 국제노동기구라든가, 뭐 이런 기구들이 생겨서 또 WTO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상공업을 하기 위한, 통상을 위한 어떤 기구들, 통상협의를 하기 위한 기구들이 다양하게 생겨났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역할들이 좀 더 커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그런 원만한 어떤 경제 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을 때 어떤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유인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러한 어떤 사회보장 정책들이 다양한 국가에 퍼져서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사회보장 제도의 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많은 기구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글로벌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확산을 통해서 인류 평화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존의 길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이러한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들이 확산되고 더 넓게 제도적으로도 정립되는 어떤 기관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들을 잠깐 먼저 보고 가도록 하면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써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함께 보았었는데요. 이러한 출산이나 뭐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생애 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떤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에 의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이제 사회보장이라 말한다라고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사회보장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회보장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은 잠깐 쉬었다가 2교시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